여 변호사님,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뭐 지금까지 3개의 혁신안을 냈습니다만 그중에 핵심은 친윤, 네. 중진들의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권 내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 다툼이랄까, 권력 갈등이랄까 갈등? 이런 것들로 비화하는 그런 양상까지를 보였고, 특히 장제원 의원은 뭐 대규모 예. 인력을 세과시죠. 동원하는 뭐 세과시. 산악회를 열어갖고 세과시를 했고, 김기현 대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 급발진이다, 당내 기강을 흐트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불쾌감을 표시를 하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정면 충돌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렇게 보이니까 아주 긴급하게 17일 날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예상한 것처럼 회동 내용은 뭐 봉합하는 수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두 사람 간에 봉합을 해서 이렇게 사진은 모양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여권의 특히 뭐 중진보다는 친윤들의 험지 출마 문제, 이게 지금 전혀 진전을 못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근데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도의 갈등이 그러니까 분란이 안 일어난다고 혁신위에서 나올 때 예상 못했다면 그거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정도의 그 갈등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였고 예. 그게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정치란 게 그 권력 싸움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여당 야당은 어느 쪽이 정권을 차지하는 싸움이고 같은 당 내에서는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느냐 문제니까. 예. 그 이 지금 중진이라든가 윤핵관으로서는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이제 상실한다는 어떤 위기감이죠. 그렇죠. 그건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3, 4선 의원이라면 국회 상임위원장 또는 의장을 하냐 마냐 하는 이제 선수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당신 나오지 마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한 건 그거는 그렇게 그 인요한 위원장도 그렇게 하리라고는 상상 뭐 아예 그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갖다가 그 당연히 문제가 되고 정치란 게 뭡니까? 이런 문제 될 때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가 서로 봉합하고 어떤 상처를 치유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에 나가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기현 대표의 좀 발언은 꼭 그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김기현이 그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혁신위에. 정권에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공천권입니다. 예. 근데 공천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게, 그래, 아까 말한 대로 1, 2, 3, 4안이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게 4만이고, 4만이 공천권에 관한 이야기. 그게 딱 나오니까, 정권 주겠다고 했던 말은 다 까먹고, 뭐, 급발진이니. 당대표의 거취는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그럼 혁신이 왜 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지.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당대표 거취, 그게 가장 핵심인 것 아닙니까? 자기가 물러나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물러나기 싫으니까 혁신이 지금 발전 그러니까 시킨 거 아닙니까? 혁신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혁신이 만들 필요 없죠. 내가 물러난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비대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김은경 혁신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또 이런 걸 보면 김기현 대표가 참 정치력이 아직도 정치를 전혀 안 한 저보다도 제가 정치하가 싶어 이런 사람 보면은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고 욕심의 문제. 욕심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고 한데요. 탐욕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력 문제도 있는 게 급발진이니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려면요. 그거는 지금 불출마 선언 또는 험지 출마는 자기가 대상이에요, 지금. 예. 대상이 이런 말 하면 며칠 전에 우리 지난 2기일에 저 이재명이 자기 수사하는 검사 탄핵할 때 제가 회피해야 한다고 그런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대상인 사람이 이야기하면 있죠. 욕심으로 비춰요. 예. 결국은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의 어떤 속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랬는데 대통령의 속마음보다도 이게 결국은 이 중진하고 그다음 윤핵관하고 이런 사람들을 험지 출마 내지 불출마 선언 이걸 퇴로를 열어주자. 이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나가겠다, 그만두겠다 이 소리는 절대로 못하면 왜냐하면 퇴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하더라 또 다음에 또 올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반대급부를 당연히 그러니까요. 요구하죠. 예?
장제원 같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부산시장 오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보장해 줘야죠. 그 보장까지는 뭐 어떤지 몰라도 예. 그는 정치적인 주고받고 예.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차지하겠다. 기부는 안 하겠다. 이러면 타협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용히 예. 물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부앤 그걸 뭐- 테이크하고 겉으로는 포장을 잘해서 그러니까요. 선당우사하는 그런 희생의 정신으로 내- 이렇게 포장을 그 해야죠. 부산시장 다음에 지자체장에 줄게 이런 거 말하면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 누가 그거는 줍니까? 뭐 정치 아니, 야합이라고. 시민들이 줘야지. 그러니까요. 자기가 멋대로 주고 말고 합니까? 그러니까 정치 야합이라고 소리밖에 못 듣고 그 구태 정치 아닙니까 그게. 예. 그래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하고 저 김기현 대표라든가 윤핵관 중진들이 그 물밑에서 어떤 이 사람들한테 일정한 기부 그다음 그 테이크로서 아까 혁신이 4만 공천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잘 조절하는 게 봉합이다. 그것으로 그 웃는 낯으로 악수하며 사진 찍는 게 봉합이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정치의 지휘자도 모르신 분이 그러니까 정말 와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뭐 저 작은 무리를 안할 수가 자금도 날 없죠. 수 있고 이것은 여권 내에 예. 자기 공천권과 관련된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여권 내 세력 다툼이고 권력 다툼이거든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용돌이가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여권 내에서 논란이랄까 뭐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인요한 위원장의 이러한 거침없는 행보를 뒷받침하는 어떤 아이디어랄까 배후 인물이 바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아니냐. 사실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이 여권 내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가 네. 많이 나왔었고 뭐 여러 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인요한 위원장하고는 아마 부인 최명길 씨하고 이렇게 방송 진행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인요한 위원장도 처음에는 그 김한길 위원장하고는 매일 통화합니다 했다가 뒤에 이제 좀 걷어들였어요. 뭐 그런 건 아니고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인요한이를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김한길 꼬봉이냐 뭐 이런 소리가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거덜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김한길의 이 역할을 놓고 본인은 뭐 나는 이 국민통합특위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여권 내에 중요한 권력의 한 축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진보 쪽에서 많이 활동하다가 거의 뭐 진보에서 예, 있죠. 그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신 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게 왜 넘어왔냐? 그러면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예. 김한길 위원장의 어떤 그 조언, 예. 어떤 정치적인 말은 통합추진위원회인데 거의 정치 참모라고 봐야 할 정도로 정치 멘토고 멘토로 사실상 역할을- 책사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그 충고를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김한길 위원장 쪽에서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거리를 둘라 하는 거는 만일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결국 청와대에 힘이 작용한다 인요한에게 대통령실에. 네, 대통령실에 힘이 작용한다. 자꾸 청와대가 이럴 정도의 뭐 오해라 그럴까요? 실지도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은 자꾸 거리를 두려고 그러는데 네. 김한길 위원장이 중간에 개입해 가지고 양쪽을 이어주는 꼴이 되면은 대통령실 아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실은 원론적으로 그 이 당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네. 김한길 위원장이 딱 중간에 등장하는 순간에 대통령실이 음으로 양으로 개입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으로서는 손사래를 치고 있는 거죠.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이 인요한 위원장 사실 혁신 위원장 되기에 참 이번에 사실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예. 뭐 한마디로 뭐 전라도 순천 사람이라는 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이잖아요. 물론 네. 국적은 이중 국적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이잖아요. 네. 이런 분을 혁신위원장을 시킨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누가 추천했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인연인 것도 소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 지휘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갔는데 최명길 탤런트 이야기 쭉 나오면서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고리가 거기밖에 없다고 물론 다른 고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언행 이건 상당히- 누군가가 예. 아주 뒤에서 고수가 코치를 하지 그러니까요.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행보들을 보인다. 이게 예. 누구냐? 예. 이렇게 뒷배가 우리 그러니까요. 쉬운 말로 하면 뒷배가 누구냐?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적인 경륜이 전혀 없음에도 혁신이 안을 쫙쫙쫙 보면은 이거는 고수들이 아니면은 예. 못하는 거예요. 예. 하기 힘든 거. 물론 그 안에 김경진 전 의원도 있고 뭐 젊은 저 혁신 의원도 있지만은 이걸 보면은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닌 예. 안이 계속 혁신이 안으로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왜 그런 느낌을 받냐 하면은 중진들 예. 그다음 윤핵관을 갖다가 물러나라고 할 정도의 이런 혁신이 안을 낼 정도면은 뭔가 아까 말한 뒷배가 있어야지 이런 말을 하지 나중에 감당도 못하고 실현도 전혀 안 될 걸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김한길 위원장은 물론 부인하고 그다음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김한길 위원장이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는가 예.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윤이 예. 좀 껄끄러우고 불편해한다는 것이죠. 특히 국민의힘 내 일부 김한길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포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 입장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한길의 영입을 김한길이 들어오기 위한 김한길계가 자리 잡기 위한 그 터닥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친윤이라든가 이 중진들을 밀어내야 들어올 것 아니냐. 그 공백이 생겨야. 그러니까 아니 여기 터줏대 가면 우리인데 우리가 다 이 길을 닦아놨는데 김한길이라는 사람은 평생 저 민주당 쪽 야당 쪽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부친이 김철 네. 씨가 사회당을 창당을 했고 어쨌든 김한길은 굴러온 돌이라는 거죠. 예, 민주당 뭐 통일국민당 새천년 민주당 열린 우리당 새정치 국민의 전부 원래 DJ 쪽에서 네. 문체부 장관도 하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하면서 그 이후에 열린 우리당에서부터 문재인의 새정치 민주연합 공동대표까지 했었고 그 이후에 후신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게 국민의당으로 쪼개지면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그렇죠. 바른미래당, 민생당을 거쳐서 대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책사로 모셔온 거 아닙니까? 그때 새시대 준비위원장이라는 걸로 모셔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으로 이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굴러온 돌이거든요. 박힌 돌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굴러온 돌이. 엄청나게 불편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에도 그 국민 통합이 무슨 만찬인가 그 모임 때 당 핵심 요직들 장관들 전부 불러 모아서 김한길한테 힘을 팍 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 통합이 나는 거기서 많은 어떤 영감을 얻고 있다. 거기에 내가 더 이렇게 실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국민 통합이 제안이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또 당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있죠. 예. 물론 본인이 대통령 된 그 물은 국민의 힘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한 1년 한 6개월 정치를 봤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부분의 평이 이 흡수력이 그러니까 어떤 이 정치력 흡수력이 참 좋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하면서 보니까 이 자기가 밖에서 볼 때 이런 어떤 폐해가 국민의힘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김한길 위원장의 어떤 그 언급
정치적인 충고 이런 게 상당히 신선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국민의힘에 이미 박힌 돌들의 어떤 자기들 자리 지키기 위한 말하고 이 김한길 위원장의 말하고 틀렸겠죠. 어떤 나아가는 방향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그 어떤 왕조를 만들 때 어떤 공신들은 사실은 쳐내야 되거든요. 그게 뭐 정도전이라든가 우리 조선시대 초기에 그런 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김한길의 힘을 갖다가 빌려와가지고 그걸 견제를 시키는 게 이건 정치다. 이 윤핵관이라든가 중진들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줬다고 지금도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내지 또 실제로도 있겠지만 아니 아까 말한 대로 몇몇 윤핵관들은 사실 뭐 그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윤핵관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을 갖다 견제하고 쳐낼 수 있는 건 누굽니까 결국. 물론 야권의 그러니까 진보의 그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생각을 국민의힘이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김한길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김한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결국 대통령의 어떤 정치력, 어떤 윤핵관의 어떤 그 이렇게 붙잡혀 있지 않은 저당 잡혀 있지 않은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한길 위원장이 그 겉으로 드러나진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떤 힘을 아마 실어줄 것이다. 결국 그게 아까 그 우리가 추측이라고 그랬지만 인요한 위원장까지 연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의 대통령실로부터 신호가 왔다 그러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실수로 그런 말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김한길 위원장 이런 거 관련해서 이 윤핵관을 갖다 견제하는 이런 걸로도 쓸 수 있겠다. 그런 그 생각으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기는 있죠. 윤핵관이 그동안 너무 또 좀 설쳤죠. 독주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김한길 같은 노련한 정치인이 좀 보완 장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일반 국민의 입장이라든가 정통적인 보수 우파 입장에서 보면은 김한길은 완전히 저쪽 사람이고 어느 날 갑자기 변신한 사람이고 김한길은 아주 창당 뭐 전문가랄까 또 당 파괴 전문가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민주당 1990년 정계 입문 이후로 지금까지 당을 이렇게 내가 해보니까 열 몇 개가 넘어요. 옮긴 당이. 그런데다가 이런 분은 이미 흘러간 물 아니냐. 새 정치를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새로운 인물들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김한길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뭐 정치권 빅뱅을 한다. 말하자면은 국민의힘 없애고 뭐 민주당에 뭐 참신한 비명계 인사랄까 뭐 이런 사람들 끌어서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 그 윤석열 신당설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그런 얘기 우리당 뭐 이런 거 비슷하네요. 지금은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지금 뭐 신당을 만들 상황은 아니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비대위원장설도 나오고 또 공관위원장설도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총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김한길의 역할론이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한테 부응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또 일각에서 그러니까 나온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그 위원장은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내에서의 국민의힘 뭐 입당했습니까? 입당을 했겠죠. 했겠죠. 뭐 입당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의힘 내에서의 입지를 본인이 스스로 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정당 내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이 되는데 거기서 본인이 벌써 그렇게 나오려고 그러면요.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한길 위원장이 뭘 어떤 걸 도모하더라도 어떤 조용한 가운데 어떤 이런 일이 있어야지 본인이 무슨
진짜 국무총리설까지 나오는 건 좀 너무 좀 오버한 것 같고요. 본인이 자가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이 어떤 진짜 국민의힘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은 조용히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 네. 인비저블 핸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그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막 내세우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움직이는 같은 모습을 나타내 버리면은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힘이 분산돼 버리고 그 싸움에 정쟁에 휘말리기 때문에 정말 역할을 못한다 할 역할을 네. 그래서 그 김한길 위원장은 어떤 그 조용한 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금 70세입니다. 70세. 나이는 그렇게 안 먹었네요. 그렇죠. 오래 전부터 이렇게 정계에 오래됐죠, 들어와가지고 지금. 예. DJ 시절에 이미 장관을 지내고 예, 수석을 그러니까. 지낸 사람 그 아닙니까? 젊은 시절을 지냈구만요. 예, 노무현 정권 때도 다 열린우리당 만들었다 부셨다 하면서 쥐고 흔드는 분 아니에요. 예, 예, 예. 우리 정치계에서는 아주 뛰어난 지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시대에 맞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그럼요. 정치를 잘 모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네. 하고 그런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거론되는 대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든가 공관위원장 이것도 자꾸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 쪽에서는 공관위원장을 이 김한길 시켰으면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 흘러다니니까 거기다 뭐 총리설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도움이 안 되겠느냐. 되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총선이 끝난 뒤에 여권에 빅뱅이 일어날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크다고 예.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가 발전적 성향도 있지 않느냐. 혹시나 하도 이게 조금 지금 안 나올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직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권이 네. 뭐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그런 그 총선 전에 당에 공천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 네. 보면 당이 분열이 되고 분당도 되고 그러는 상황들이 늘 벌어졌지 네,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특히 여권이라는 것은 권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걸 놓고 지금 심각한 어떻게 보면은 권력 투쟁이랄까 갈등 양상이- 암투랄까 네, 암투죠. 이런 것들이 네, 벌어지고 그런 것 있는 같습니다.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 네.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 내막을 알 알 길은 수 없지만 뭔가 암투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징후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타난 그걸로 볼 때는 암투가 있는 거죠. 뭐. 네.